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병을 미리 찾겠다는 그 선한 마음이 오히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줄이고 있을 가능성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검사를 받으면 안심이 될 것 같고, 암을 일찍 발견하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찍어보자는 말에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권유에 우리는 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75세 이후의 몸은 40대의 몸과 다르고 60대의 몸과도 다릅니다. 이 나이의 몸은 고쳐야 할 기계가 아니라 지켜야 할 역사에 가깝습니다. 오늘 저는 병원에서는 쉽게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 그러나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75세 이후 반드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검사 5가지. 그리고 그 대신 무엇에 투자해야 진짜로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지 지금부터 라디오를 듣듯 편안히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참 많은 어르신을 만납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멀쩡히 걸어 들어오셨다가 검사 이후 삶이 급격히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가명을 쓰겠습니다. 올해 80이 넘은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으로 매년 고가의 정밀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복부 단층 촬영에서 췌장에 작은 낭종이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 모르니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권했습니다. 췌장은 몸 깊숙한 곳에 있어 위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기가 아니며 내시경을 깊이 넣고 바늘을 찔러 조직을 채취해야 합니다. 결과는 다행히 암이 아니었지만 시술 후 급성 췌장염이 발생했고 통증은 극심했으며 한 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원래는 아무 증상도 없었고 그저 확인 차원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과잉 진단과 과잉 개입의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노년의 의학 목표는 무엇일까요? 완치입니까? 아니면 기능 유지입니까? 젊은 사람에게는 암을 조기에 발견해 10년, 20년 더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75세 이후에는 이득을 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과연 남은 기대 수명보다 짧은지 반드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암 중에는 10년 이상 아주 천천히 자라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전립선암, 일부 대장암, 갑상선암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진행합니다. 그런 암을 지금 당장 찾는 것이 실제로 생존 기간을 늘릴지, 아니면 불안과 치료 합병증만 남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신중해야 할 검사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의 소변 세균 검사입니다. 건강검진표에 기본으로 들어있으며 세균이 검출되었다고 나오면 대부분 항생제를 복용하지만 노년기에는 무증상 세균뇨가 매우 흔하고, 나이가 들면 방광 점막이 얇아지면서 약한 세균이 자리 잡고 살아가며 증상이 없다면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항생제를 쓰면 내성균이 생기고 진짜 감염이 생겼을 때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열이 나고 옆구리가 아프고 전신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수치만 보고 치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증상이 없는 단순 심전도 검사입니다. 심장은 80년 가까이 쉬지 않고 뛴 근육이며 그 구조와 전기 신호는 세월에 따라 변하고, 이것을 병으로 오인하면 검사의 연쇄가 시작되어 심장 초음파 관상 동맥 단층 촬영 조영술로 이어질 수 있고, 조영제는 콩팥에 부담을 주며 시술은 합병증 위험이 있습니다.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실신 같은 증상이 없다면 기계 수치보다 여러분의 일상 기능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1부에서는 과잉 검사의 위험을 이해하는 기초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척추 자기 공명 영상 검사,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대장 내시경에 대해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노년에는 검사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더 오래 사는 길이 될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시 숨을 고르시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주십시오. 2부에서 계속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년의 의학 목표는 병을 모조리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최대한 건강하고 존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리가 조금만 아파도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신중해야 할 검사, 바로 단순 요통에 대한 척추 자기 공명 영상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가 뻐근하고 오래 앉아 있으면 불편하고 다리가 조금 저린 느낌이 든다고 해서 곧바로 고가의 영상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70세가 넘은 분들의 척추를 들여다보면 디스크 돌출이나 협착 소견이 거의 대부분에서 발견됩니다. 놀랍게도 통증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도 같은 소견이 나옵니다. 이것은 병이라기보다 세월의 흔적에 가깝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고 모두 치료받지 않듯이 척추의 변화 역시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영상에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불안이 증폭된다는 점입니다. 사진 한 장이 공포를 만듭니다. 그러면 수술 이야기가 나오고 주사 치료가 이어지고 때로는 척추 고정 수술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나 척추 수술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근육과 인대를 절개하고 뼈를 고정하면 회복 기간이 길고 재수술 위험도 존재합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대소변 장애가 있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로 호전됩니다. 진통 소염제와 물리치료, 그리고 꾸준한 걷기와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이 핵심입니다.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것이지 칼을 먼저 드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검사는 75세 이상 남성에서의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종양표지자 항목으로 흔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조금만 높아도 조직 검사를 권유받습니다. 그런데 전립선암은 매우 느리게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고령 남성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만 평생 아무 증상 없이 지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수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조직 검사를 진행하면 통증과 감염 위험이 따르고 암이 확인되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요실금이나 성기능 장애 같은 삶의 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대 여명이 제한적인 고령층에서는 조기 발견이 실제 생존 기간을 늘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암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암이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위협하는가입니다. 다섯 번째로 신중해야 할 검사는 무증상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75세 이후 새로 생긴 작은 용종이 생명을 위협하는 암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나이가 들수록 장 점막은 얇아지고 내시경 과정에서 천공이나 출혈 위험이 증가합니다. 진정제 사용에 따른 호흡 저하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혈변이나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 같은 경고, 신호가 없다면 반복적인 선별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고요?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병을 찾아내는 데 쓰던 에너지를 병을 막는 데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연 무엇에 투자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근육관리, 그리고 반드시 한 번은 고려해야 할 검사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검사를 줄이라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믿고 건강을 지켜야 합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 병원은 우리 편이라고 배워왔고 정기검진은 건강을 지키는 의무처럼 여겨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질문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무엇을 더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덜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방향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병을 찾는 데 쓰던 돈과 시간,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 것이 진짜 남는 장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처는 예방접종입니다. 특히 대상포진 예방입니다. 대상포진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은 그 고통을 잊지 못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 밤에 잠을 설칠 만큼의 신경통, 피부 발진이 사라진 뒤에도 수개월 지속되는 후유 신경통,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 수두를 앓고 몸 안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면역이 약해진 틈을 타 다시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문제는 70세 이후에는 발병 위험도 높아지고 통증이 더 오래 간다는 점입니다. 예방접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보험과도 같습니다. 최근의 제조합 백신은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층에서도 높은 예방 효과를 보입니다. 비용이 적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발병해 수개월 통증 치료를 받는 비용과 비교해 보십시오. 진통제, 신경차단술, 병원 방문, 수면 장애. 경제적 비용보다 더 큰 것은 삶의 고통입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폐렴 예방도 중요합니다. 고령층의 폐렴은 단순 감기가 아닙니다. 입원, 호흡기 합병증,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백신은 중증 폐렴을 예방하고 입원 위험을 낮춥니다. 특히 만성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두 번째 투자처는 근육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근감소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균형을 잡고 넘어짐을 막아주며 면역 기능과도 연결됩니다. 40대 이후 매년 조금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70대가 되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면 걸음이 느려지고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기 쉽고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골절은 노년의 삶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우유. 소화가 안 될까 걱정되어 밥에 물을 말아 간단히 드시는 습관은 오히려 근육을 더 빨리 줄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 20분 걷기. 숨이 약간 차고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속도. 이것이 혈관을 지키고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값비싼 건강 보조 식품보다 규칙적인 걷기 한 켤레의 운동화가 훨씬 강력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예외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검사입니다. 복부 대동맥류 초음파입니다. 특히 과거 흡연력이 있는 남성이라면 한 번쯤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동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인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파열되면 치명적입니다. 다행히 초음파로 비교적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생 한 번 정도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모든 검사를 거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득이 분명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자는 것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병원 진료실입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그래도 연세가 있으니 정밀 검사 한번 해 보시죠. 그 순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괜히 예민한 환자가 되는 것 같고 혹시 놓치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스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검사로 제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상황이 정리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만약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현재 나이와 기대 여명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증상이 생겼을 때 해도 늦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만성 질환은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도 치료 효과가 비슷하다면 굳이 미리 찾아 불안을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은 검사 수치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있는지, 친구와 산책을 할 수 있는지, 손주를 안을 수 있는지. 이것이 진짜 건강의 기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왜 노년에는 병원을 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과 자녀들이 꼭 알아야 할 관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많은 검사의 출발점은 질병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혹시 놓치면 어쩌나, 남들보다 늦으면 어쩌나, 자식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우리를 병원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불안이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노년의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지키는 것입니다. 병원 방문이 잦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환자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수치 하나에 하루 기분이 좌우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잠을 설칩니다. 그러는 사이 일상의 기쁨은 줄어듭니다. 의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잦은 검사는 우연히 발견된 작은 이상 소견, 이른바 우연종을 찾아냅니다. 이것은 원래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발견되는 순간 추가 검사와 추적 관찰이 이어집니다. 작은 점 하나가 커다란 그림자가 됩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작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공격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반드시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는 젊은 사람에게도 부담이 큽니다. 회복력이 떨어진 노년층에서는 합병증과 기능 저하 위험이 더 큽니다. 암을 치료했지만 걷지 못하게 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면 그것이 과연 성공일까요? 우리는 생존 기간만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삶의 질, 즉 얼마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지, 얼마나 고통 없이 지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치료를 하지 않는 선택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병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과를 지켜보며 필요할 때만 개입하는 전략입니다. 가족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검사 한번 해보세요. 라는 말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현재 기능과 일상 만족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스스로 움직이실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 지표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75세 이후에는 모든 검사가 득이 되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는 소변 세균 검사, 무증상 심전도, 단순 요통의 자기 공명 영상 검사,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무증상 대장 내시경은 반드시 이득과 위험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대신 예방접종, 근육 유지, 걷기,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꼭 필요한 한 번의 초음파 검사에 집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내 몸의 소리를 신뢰하십시오. 몸이 보내는 명확한 신호가 있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증상이 없다면, 그리고 일상이 유지되고 있다면 수치 하나에 지나치게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오래된 기계가 아닙니다. 수리를 반복해야 하는 부품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긴 세월을 견디며 축적된 이야기입니다. 주름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경험의 훈장입니다. 병원 문턱을 줄이고 햇빛을 더 자주 쬐고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조금 더 걷고 조금 더 웃으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처방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의 작은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